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원래는 만나서 상담도 드리고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큰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고요. 작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큰 이야기는 조금 짧게 하고요. 작은 이야기를 조금 길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대입이라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럼 어떻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고3 때 이미 재수생처럼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주 공부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다시 내려와 보면 고2 때는 고3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고1 때는 고2처럼 공부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더 심화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약간 애매하죠. 재수생처럼 공부한다는 거, 고3처럼 공부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재수생처럼 공부한다는 건 120분짜리 자습을 하루에 5번 정도를 하는 거죠. 5번 정도 자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려와서 고2 때는 120분짜리 자습을 3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 3번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1 때는 어떨까요? 고1 때는 우리 아이들이 120분짜리 자습을 N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느 정도 능력치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습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좀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그 아이, 그 집 그 아이가 이렇게 수능을 잘 봤대, 이렇게 시험을 잘 봤대 라는 이야기를 하죠. 참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거기 사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 말고요. 우리가 바라는 건 모두가 아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계획이 있는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차근차근 하나씩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중학교 때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중학교 영어는 영역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은 중등부 과정에서 한 3번 정도는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문법을 딱 들었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거나 모든 것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차 기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고요. 두 번째 2차로는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첫 번째 기초 수업을 할 때에는 품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사 이렇게 용어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용어를 써서 수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용어들부터 정확하게 습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용어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머릿속에 개념이 다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푼다고 속도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념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때는 테스트를 볼 때에도 1, 2, 3, 4번 정답을 쓰는 1, 2, 3, 4번 번호를 쓰는 시험보다는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테스트를 보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느낌이죠. 그렇다면 이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고 한 번쯤은 이해를 했던 것도 같은 이런 기억이 있으면 두 번째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the more, the better.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때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은 것들을 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개념을 이해해서 적용시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이런 형태도 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오답 노트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많이 푸는 것보다 많이 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많이 틀리고 어느 부분은 좀 적게 틀리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아이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그냥 다 알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다 알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합니다. 파이널 개념 정리를 하게 되고요. 마인드 매핑이라 그래서 이런 거죠. 제목을 딱 적어놓고 여기 용법이 몇 가지가 있고 요거에 대한 예문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어떤 거랑 적용되고, 이렇게 쭉 물 흐르듯 적용될 수 있는, 머릿속에 매핑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을 이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제목부터 예문까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암기가 많이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마인드 매핑을 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법은 한 3번 정도를 들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고등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개념에 대한 수업, 문법 이란, 예를 들어서 부정사란, 동명사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중등부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고 고등부로 올라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문법은 이렇게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독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써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르면 화이트홀 연구에 스트레스는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위나 직장에서 갖는 업무의 요구사항들에서 온다. 상황으로부터 행해줄 수 없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 내용이 올까요? 이해가 될까요?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구문독해라고 불러주죠. 막 잘라서요. 근데 그렇게만 하고 말아버리면 진짜 독해 실력을 갖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결국 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능에서 만점을 맞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텐데, 단순하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구문 독해에서만 멈춰버리면 실질적으로 긴 문장, 내용이 어려운 문장들이 나왔을 때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독해는, 중등부 과정에서의 독해는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즉 다시 말해서 영어 문장을 한국어 어순에 맞춰서 해석을 써보는 이런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참 지루한 과정이고요. 아이들이 참 싫어해요. 글씨를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이 훈련이 되면 아이들이 아주 강력한 독해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독해와 관련해서 논리적 글 읽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글을 한국어를 영어를 한국어로만 쭉 바꿔 놓는다고 해서 글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그 글 안에서 필자하고 싶은 말, 그래서 그 글 안에서의 동의어를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독수리와 비둘기가 동의어가 될 수도 있어요. 글의 내용에 따라서는요. 근데 어떤 글에서는 독수리와 비둘기가 반대말이 되기도 하겠죠.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글 안에서의 동의어와 반의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특히나 동의어를 찾아내는 훈련을 많이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강력한 독해 실력에서 큰 힘이 되고 무기가 될 겁니다.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무조건 많은 어휘를 해결하고 무조건 많은 단어를 외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맞는 어휘, 우리 아이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어휘, 가장 좋은 분량,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되는데요. 이 어휘랑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도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단어책들인데요. 능률복화라는 책이 있고 워드마스터, 어휘끝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요 순서대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럼 다른 책은 없나요? 더 좋은 책은 없습니까? 이 책은 너무 많이 쓰는 책인걸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 책을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책들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 안에 담겨진 어휘량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단어를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단어를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주는 것이 실제로 좋은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회를 들으시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단어 시험 볼 때 무조건 많이 외워서 무조건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먼저 보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를 먼저 보는 거죠. 그렇게 테스트를 먼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맞추겠죠. 근데 잘 모르는 단어는 틀리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될까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다가는 시간 좀 적게 쓰고, 몰랐던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면 되겠죠. 실제로 아이들이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는 단어를 한 번 더 써보고 알고 있는 단어를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에 많은 시간을 써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테스트를 먼저 보고, 항상 테스트를 먼저 보고 채점을 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지 못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걸 먼저 분류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등 과정에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3 여름방학, 이때가 이제 예비 고1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중3 여름방학에 이제 문법은 이제 파이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이때 마인드 매핑,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인드 매핑이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수업 정도가 되겠죠. 중2 여름방학 워낙에 짧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2분의 1, 전체 영문법에서의 절반 정도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는 동사와 연결어에 관련되는 문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이라고 하면 수, 시제, 태, 준동사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연결어라고 하는 부분은 접속사뿐만 아니라 관계사까지도 포함해서 다루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2분의 1 영문법 들어가게 되고요. 중1에서 중1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이때 영문법 ASG라고 해서 영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법들을 한 번씩은 다 다뤄보는 그런 수업이 필요합니다. 중1 여름방학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영문법 2분의 1 문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워낙에 여름방학이 좀 짧기 때문에 좀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겨울방학은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다루는 문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보편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하고는 문법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미뤄졌어요. 방학하는 일정 좀 미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강은 1월 11일 그리고 1월 12일 이렇게 월금반은 11일, 화목반은 12일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고요. 총 수업은 12번, 12회 수업을 하게 됩니다. 12번 안에 모든 수업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좀 문제가 될 텐데요. 그 구성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1강부터 12강까지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기말고사를 꼭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영문 다이어그램부터 시작해서 시제, 태, 부정사, 동명사 한번 묶어서 공부합니다. 부정사랑 동명사 묶어서 공부하고요. 분사를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와 관련되는 문법이고요.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관계사, 연결어랑 관련되는 문법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명사, 관사, 대명사, 그리고 조동사, 가정법, 형용사, 부사, 비교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일치 화법까지 모든 문법을 한 번씩은 다 다루는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한 번 수업을 할 때 하나의 챕터를 다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재는 당연히 제가 직접 만든 개인 교재, 직접 만든 교재로 사용하게 되고, 저희는 과제가 워크북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그 워크북도 자체 만든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저희가 만들어 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무엇을 틀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답 노트도 완성해서 아이들한테 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으로 시험 본 다음에 성적표가 발송이 되는데, 그 성적표에는 이제 맞았냐 틀렸냐 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코멘트를 써주게 될 겁니다. 반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그래머 베이직 반이 있을 거고요. 그래머 어드밴스드 반이 있을 겁니다. 베이직 반은 보통 문법을 처음 듣는 아이들, 아, 이게 뭐야? 이게 영어 문법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이 들었으면 하는 수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조금 심화된 내용까지, 때로는 고등부에서 다루는 이야기까지도 조금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상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요, 저희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문자, 이 번호로 저희한테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랑 관련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는 파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그래머 베이직, 그래머 어드밴스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중등부 과정에서 완벽한 문법 실력을 가지고 고등부에 올라가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그리고 대입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량이 좀 적다, 많이 걱정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겨울방학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리고 조금 적었던 2학기 그리고 올 한 해의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직접 만나뵐 수 있으면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